알아두면 쓸데많은 영국사 이야기. 12번째 이야기. 현대 실험과학의 진전한 시조. 베이컨. 프랜시스 베이컨은 1561년에 영국 런던 명문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고위직인 옥새 상서와 대법관직을 겸직하고 있었고, 어머니 역시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베이컨은 유년 시절부터 놀라운 학습 능력을 발휘했지만 몸이 허약해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놀지 못했습니다. 대신 닥치는 대로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책벌레 베이컨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베이컨은 12살의 나이에 케임브리지 대학에 입학했고 3년 동안 공부한 뒤 그레임 법학원에 입학했습니다. 법학원 공부 도중 베이컨은 프랑스 주재 영국 대사의 수행원으로 임명되어 파리에 가게 됩니다. 예술의 도시인 파리에 매료된 베이컨은 그 후 여러 번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을 여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베이컨은 19의 나이에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베이컨은 귀국해서 법학원에 복귀한 뒤 법정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1584년에는 코널주 의원직을 승계하면서 의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603년에 스코틀랜드 국왕이던 제임스 1세가 왕위에 즉위했는데 베이컨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합병을 주장했던 것을 흡족하게 여긴 제임스 1세가 베이컨을 국왕의 법률 고문으로 임명했습니다. 그 후 수석 검찰관, 추미런 고문, 옥새 상서직을 거치면서 출세가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1618년에는 대법관이 되었고 남작 자기를 하사바다 귀족원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1621년에는 자작이 되면서 아버지의 명성을 넘어서며 막대한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베이컨은 정치와 거리가 먼 사람으로 철학을 연구하거나 과학 실험에 몰두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1620년에 베이컨은 저서 신기관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지식은 힘이다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자연을 이용하고 통제하고 싶다면 과학 지식을 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만 진정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과학 실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낭비가 심했던 그는 공공연히 금품을 받아 챙겼습니다. 결국 1621년에 20여 건의 부패 혐의로 의회의 탄핵을 받고 기소를 당하는데 법관으로 소송 당사자들에게 뇌물을 받아 죄질이 나쁜 것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왕실과 의회의 대립이 심각했는데 왕실의 특권을 옹호했던 베이컨이 의회의 공격 목표가 된 것입니다. 베이컨은 공직을 박탈당했고 4만 파운드의 벌금형을 받고 런던 탑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국왕의 배려로 특별 사면되었지만 정치 생명은 끝나게 되었고 두문불출하며 연구와 저술 활동에만 전념했습니다. 이로써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 철학의 비판, 인류의 지식에 관하여 미궁의 단서, 자연계의 대사권 등을 연달아 출간하게 됩니다. 베이컨은 문학계에도 성과를 내게 되는데 1624년에 인생과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견해를 담은 수상록을 출간했습니다. 베이컨의 수상록 중 민첩함에 관하여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일할 때 가장 위험한 것 가운데 하나는 과도하게 속도를 추구하는 것이다. 예컨대 소화가 지나치게 빨리 되면 인체에 병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일할 때에는 시간의 많고 적음을 민첩함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마땅히 사업의 진척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 밖에도 베이컨은 수많은 명언들을 남기는데 여기서 잠깐 베이컨의 명언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의 명언. 우선 성공 명언들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현명한 사람은 기회를 기다리지 않고 기회를 만든다. 불현듯 떠오른 생각이 가장 가치 있는 생각이다. 그러므로 항상 메모지를 갖고 다녀야 한다. 게으름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대화를 나눌 때에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보다 상대방에게 질문을 많이 하도록 하라. 책이란 넓디 넓은 시간이라는 바다를 가로지르는 배이다. 지식은 곧 힘이다. 우둔한 사람은 학문을 경멸하고 단순한 사람은 학문을 찬양하며 현명한 사람은 학문을 이용한다.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면 의혹으로 끝날 테지만 의혹을 가지고 시작하면 확신으로 끝나게 된다. 빛이 찬란하게 빛나기 위해서는 어둠도 존재해야만 한다. 기회는 눈에 띌 때마다 놓치지 말고 잡아야 한다. 내일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하라. 재산을 모으기 위해 건강을 해치지는 마라. 건강이
가장 큰 재산이다. 행복할 때의 미덕은 자제력이고 역경에 처했을 때의 미덕은 인내심이다. 누구도 달성해내지 못한 성취는 누구도 시도한 적 없는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다음으로 인생 명언들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하루가 짧고 1년은 길다. 노년 시절에는 1년은 짧고 하루는 길다. 희망은 훌륭한 아침 식사이지만 반대로 씁쓸한 저녁 식사가 될 수도 있다. 오래 묵을수록 좋은 곳 4가지는 오래 말린 뗄나무, 오래 묵은 포도주, 오래 사귄 옛 친구, 오래 읽힌 고전들. 열렬한 연애와 질투만큼 인간의 마음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부를 지나치게 경멸하는 사람을 믿지 마라. 스스로 부자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절망을 표현하는 것일 뿐이다. 여행이란 젊은이들에게는 교육의 일부요, 연장자들에겐 경험의 일부다. 절약의 길은 이익을 늘리는 것보다 지출을 줄이는 데 있다. 금전은 비료와 같은 곳으로 뿌리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그와 동시에 현명해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자선은 아무리 많이 베풀어도 지나치지 않다. 건강한 몸은 정신의 천당이고 병약한 몸은 정신의 감옥이다. 무엇이 몸에 좋고 나쁜지를 경험을 통해 깨닫는 것이 최상의 건강법이다. 아내는 젊은이에게는 연인이고 중년의 남자에게는 친구이며 노인에게는 간호사이다. 농담 섞인 진담으로 충고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자신의 천성과 직업이 서로 어울릴 때 인간은 행복해진다. 지금까지 베이컨이 남긴 명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1626년 65세 베이컨은 여느 때처럼 진료를 받으러 런던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베이컨은 냉동과 가열 방식을 이용한 식품 보존 문제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수북이 쌓인 눈을 바라보던 베이컨은 기발한 생각이 떠올라 어느 오두막 앞에 마차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는 바로 닭 한 마리를 구해서 죽인 다음 닭의 몸통 안에 눈을 채워넣고 식품의 부패를 막는 냉동 효과를 실험했습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차가운 바람을 오랫동안 쐰 베이컨은 극심한 모한에 시달리며 그대로 병석에 드러눕고 말았습니다. 1626년 4월 9일 위대한 철학자 베이컨은 병세가 악화되어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13번째 이야기,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학가 셰익스피어로 이어집니다.